네, 이번에 살펴볼 팀은 휴스턴 텍산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10승 7패 기록하면서 AFC 남부지구 우승을 차지를 했었던 텍산스였고,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이제 탈락을 하면서 시즌을 마감을 하게 됐는데, CJ 스트라우드라는 정말 초신성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암울한 그런 시즌들을 보내고 있었던 휴스턴 텍산스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2 시즌까지 도합 11승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랬던 휴스턴 텍산스가 지난 시즌에 정규 시즌에만 10승 그리고 포스트 시즌 포함해서 11승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음. 그러니까 로스터가 어느 정도 갖춰진 팀에 뭐 신인 쿼터백이 마지막 뭐 활용 점정을 찍었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좀 황폐화된 뎁스 차트를 가지고 있었던 텍산스였고 음. 드래프트 당시에만 해도 뭐 스트라우드 굉장히 좀 재능 있는 뭐 좋은 쿼터백인 것은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 휴스턴의 동료들의 지원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어려운 시간들을 커리어 초반에는 보내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대부분의 정말 뭐 탑 원, 투 뭐 이런 순번에 뽑히는 쿼터백들의 이제 운명이기도 하죠. 예, 근데 스트라우드가 이거를 이런 모든 악재들을 다 이겨내고 1년 만에 팀을 이렇게 탈바꿈시켰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뒤이어 이야기하겠지만 또 이제 몇몇 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제 텍산스에 합류를 했는데 그것도 이 스트라우드를 보고 스트라우드의 가능성을 믿고 이 팀에 가면 내가 좋은 성적 낼 수 있겠다. 혹은 우승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휴스턴에 합류했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음. 결국에는 이 쿼터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NFL 팀에서 중요한지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좀 그런 느낌이죠. 신시내티 벵갈스의 조 버로 선수가 지명이 된 이후에 첫 시즌에 정말 또 어마어마한 스타성을 뽐냈고 그런 부분들에 반해서 선수들이 벵갈스? 조금 매력이 있는데? 라는 팀으로 바뀌면서 지금 이제 또 벵갈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과 조금 유사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휴스턴 텍산스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는 선수들이 좀 가고 싶어 하는 팀이 됐고 이제는 어 그냥 플레이오프 진출을 넘어서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좀 잘한 오프 시즌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쿼터백 쪽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뭐 지난해 이제 프로볼에도 선정이 됐었고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에도 예,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MVP 투표도 8위까지 기록을 했었던 이 CJ 스트라우드였기 때문에 CJ 스트라우드가 지난 시즌의 모습에 얼마나 또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시즌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거기다 이제 백업 플랜으로 지금 데이비스 밀스, 케이스 키넘이 든든하게 또 뒤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쿼터백 쪽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러닝백은 이제 지난 시즌에 주전 역할을 해줬던 이 데빈 싱글터리가 뉴욕 자이언츠로 떠나기는 했어요. 근데 앞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신시내티 벵갈스의 프랜차이즈 러닝백이었던 이 조 믹슨과 3년 2,550만 달러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까지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조 믹슨이 주전으로 버텨주고 그다음에 이제 데미언 피어스까지 사실 이 피어스도 백업 쿼터백이라고 하기에는 좀 차고 넘치는 재능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상대팀 입장에서는 막기 어려운 이 껄끄러운 러닝백 듀오가 형성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조버로와 함께 뛰면서 이 슈퍼볼까지 간 경험이 있었던 이 조 믹슨인데 스트라우드와 좀 훈련을 해보면서 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라우드도 정말 리그 최고의 쿼터백 중 한 명이다. 이렇게 또 칭찬을 많이 했던데 일단은 뭐 싱글터리라던가 피어스보다 이 패스 캐치에도 또 일가견이 있는 이 조 믹슨이기 때문에 이 스트라우드 입장에서는 좀 하나의 옵션이 더 늘어난 느낌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리시버 쪽으로 좀 얘기를 이어가 보면 지난 시즌에 팀의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해줬었던 니코 콜린스 그리고 그 뒤를 받쳐줬던 선수들 탱크 델이라든지 로버트 우즈 그리고 노아 브라운 이런 선수들이 모두 팀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빌스에서 이제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했었던 스테펀 딕스 선수가 트레이드로 텍산스로 건너왔죠. 그러면서 이제 스테펀 딕스, 니코 콜린스 지난 시즌 모두 이제 1000야드 이상을 기록했었던 리시버인데 이 두 선수가 또 한 팀에서 뛰게 됐습니다. 그만큼 또 CJ 스트라우드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또 보강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사실 지난 시즌 이제 중반에 이 부상으로 낙마를 하기는 했지만 이 탱크델도 사실 1000 리시빙 야드 페이스로 가고 있다가 이제 부상을 당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점까지 좀 감안한다면 뭐 1000 리시빙 야드가 가능한 리시버가 3명이나 있다라고 봐도 그렇게 뭐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이 세 선수가 다 같이 한 팀에서 뛰었을 때 뭐 결국에는 어떤 뭐 타겟에 대한 분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약간씩 손해를 볼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라는 뭐 설명은 충분히 저희가 해도 될 것 같고 사실 로버트 우즈와 노아 브라운도 뭐 일부 팀에서는 충분히 주전으로도 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전 트리오도 탄탄하지만 주전과 백업 간의 어떤 뭐 격차도 굉장히 좀 적은 팀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와이드 리시버 포지션 그룹 전체, 그러니까 주전과 백업을 더한 어떤 전체 그룹의 역량으로 보면 휴스턴이 거의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한 명일 때는 누가 최고다, 뭐 듀오로는 누가 최고다, 음. 트리오로 보면 또 누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종종 하지만 이 백업까지 전체적인 라인업으로 보면 그래도 이 오버롤 점수에서 휴스턴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다만 이제 좀 그 스테펀 딕스의 이 디바 기질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팀에 잘 녹아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 훈련이 끝나고 나서 CJ 스트라우드와 스테펀 딕스가 따로 이제 둘이 호흡을 맞추는 훈련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좀 의욕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주전 타이트엔드 달튼 슐츠와도 3년 3,600만 달러 또 재계약을 하면서 스킬 플레이어진들은 굉장히 좀 잘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으로 좀 넘어가 보면 어떤 특별한 외부 영입은 보이지 않아요. 결국에 이제 기존에 있던 선수들의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시즌을 돌이켜 보면 좀 평가를 하기가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부상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뭔가 휴스턴이 생각했던 플랜 A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던 시즌이다라고 뭐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CJ 스트라우드가 얼마나 더 대단한 시즌을 보냈는가를 보여주는 좀 반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휴스턴의 오펜시브 라인이 뭐 리그에서 뭐 손꼽히는 라인도 아닌데 그 주전들이 다치고 백업이 나왔단 말이죠. 그 선수들과 함께 시즌을 치렀음에도 스트라우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다시 한번 좀 뭐 경의를 표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부상으로 이제 7경기밖에 뛰지 못했던 라이트 태클 타이터스 하워드, 그다음에 이제 아예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시즌을 그대로 날렸던 이 캐년 그린, 이 레프트 가드가 일단 주전 라인업에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이제 데뷔를 이제 11월에 했었죠. 원래 9월에 리그에 데뷔를 했어야 되는 신인이었는데 부상 때문에 한 2달 정도 늦춰졌던 이 센터 주스 스크럭스도 일단 올해는 개막전부터 뭐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레러미 턴실과 뭐 샤크 메이슨 뭐 이런 좀 안정감 있는 또 선수들과 함께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던 뭐 선수들을 또 건강하게 한 시즌을 치른다면 그래도 한 중상위권 정도의 한번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오펜시브 라인이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건강하다면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리그 상위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오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 수비 쪽에서도 이제 그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선수들이 FA를 맡게 되는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어 변화가 좀 불가피했다라고 좀 이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D라인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지난 시즌에 이제 주전 역할을 했었던 선수들 중에 좀 차세대 에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윌 앤더슨 주니어 선수를 빼고 셸든 랭킨스, 말리 콜린스, 조나단 그리나드 이런 선수들이 모두 팀을 떠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 세 선수의 이탈이 모두 좀 아쉽긴 하지만 가장 아쉬운 건 조나단 그리나드 선수죠. 지난 음, 시즌 이제 두 자릿수 세액을 이제 기록을 한 그린나드 선수가 이제 바이킹스로 떠났고 그 빈자리는 이제 그 바이킹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그 데니얼 헌터 선수로 메웠습니다. 2년 4,900만 달러 계약을 안겨주면서 데니얼 헌터를 데리고 왔고 지구 라이벌 콜츠 그리고 타이탄스에서 뛰었던 베테랑 드니코 어트리 선수를 또 2년 2천만 달러 계약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조나단 그리나드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갑자기 터졌기 때문에 이게 뭐 플루크인지 아니면 브레이크아웃 시즌이었는지는 이제 올 시즌 다음 시즌 정도를 이제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뭐 데니 헌터 선수는 이제 부상으로 못 뛰었던 그런 시기를 제외를 하고 나면 이 선수는 꾸준하게 이제 그 리그 상위권의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물음표가 덜하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 드니코 트리 선수가 이제 금지 약물 규정을 위반을 하면서 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첫 6경기를 나오지 못하는데 뭐 징계도 징계입니다만 텍사스가 기대한 경기력이 또 얼마나 나올지 이런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 경기력 향상 뭐 약물 그런 이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뭐 어트리가 사실 이제 꽤나 나이도 많은 베테랑이고 정말 그 약물의 어떤 도움 때문에 지난 시즌 퍼포먼스가 좋았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약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폼이 좀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텍산스의 플랜도 조금 꼬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윌 앤더슨 주니어라던가 이 다니엘 헌터에게 지워지는 부담이 좀 그만큼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드는 상황이고, 사실 뭐 더 큰 문제는 좀 디펜시브 태클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뭐 쉐든 랭킨스는 이제 FA로 떠났고, 이 말리 콜린스는 이제 라이너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 7라운드 픽을 한 장 받고 뭐 떠나 보냈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데려온 선수들이 일단은 마리오 데이비스 주니어, 그다음에 폴 로렌소 파투카시라는 이제 선수예요. 근데 글쎄요, 뭐 랭킨스라든가 콜린스에 비하면 조금 성에 차지 않는 좀 보강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드래프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2라운드쯤에서 디펜시브 태클을 뽑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1라운드에서 디펜시브 태클이 한 명밖에 뽑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디펜시브 태클들이 2라운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2라운드에서 니카 세리오 단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라운드 내지 3라운드에서 디펜시브 태클을 뽑는 거를 좀 생각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라운드 시작되자마자 디펜시브 태클이 줄줄이 뽑혔죠. 35번, 36번, 38번, 39번 다 디펜시브 태클 선수들이 지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텍산스가 좀 전략을 바꿨고 결국 이제 그 7라운드까지 내려가서 마커스 해리스를 지명을 하면서 어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에 대한 이제 보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은 뭐 수비 쪽에서 많은 발전을 만들어냈다라는 평가를 받는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이 또 자신의 역량으로 뭐 어느 정도 좀 해결을 봐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에 대한
좀 만족할 만한 보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봐야겠죠. 물론 뭐 시즌 중에 뭐 트레이드라는 뭐 변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이제 시즌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약간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은 들고 라인베커진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덴젤 페리맨이라던가 뭐 블레이크 캐시맨 이런 선수들이 이제 팀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나이너스 시절에 이 드미코 라이언스 지금은 이제 휴스턴 감독과 이제 함께 뭐 사제지간으로 있었던 이 아지즈 알 샤이르를 3년 3,400만 달러 이 FA 계약을 통해서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드미코 라이언스 감독은 이 샤이르에 대해서 타이탄스에서 뛰는 것도 봤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네, 그리고 어떤 리더십이라던가 또 강력한 피지컬을 활용한 플레이를 또 잘하는 선수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면서 좀 기대감을 드러냈고 어쨌든 이 굉장히 넓은 수비 범위를 바탕으로 양쪽 이 사이드라인 전체를 잘 커버하는 뭐 그런 강점이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 선수가 좀, 뭐, 제 역할, 뭐,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준다면, 이 앞선의 이 디펜시브 태클 쪽에 조금 약화된 전력도 이 2선에서 좀 보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이제 상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이 텍산스가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죠. 스티븐 넬슨이 팀을 떠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던 가장 높은 드래프트 픽이었던 2라운드 전체 42번으로 조지아 대학 출신의 코너백 카마리 레시터라는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뭐 키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지만 이제 체격이 조금 왜소하기 때문에 힘에서 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도 있는 선수고 너무 이제 도전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빅플레이를 허용을 하는 그런 실책을 범한다는 지적이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스피드가 좋고 볼과 상대 리시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이제 런 디펜스 상황에서 태클 능력이 훌륭하다 뭐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이 선수가 또 얼마나 빠르게 또 텍사스에 녹아드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 여기다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복권을 한번 긁어본다라는 느낌으로 그 버스트 판정을 받고 있는 선수들, 뭐 제프 오크다, CJ 핸더슨 이런 선수들을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이 레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데릭 스팅리 주니어의 반대편에서 이 주전 역할을 해주기를 좀 기대하는 자원이고, CJ 앤더슨과 제프 오크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1라운드 전체 10번 이내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순번으로 뽑혔던 이 특급 유망주 출신의 선수들이에요. 근데 뭐 마이애미라던가 디트로이트 이런 팀들에서 결국 적응에 실패를 하면서 뭐 지금은 좀 이제 몇몇 팀들을 좀 떠돌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뭐 드미코 라이언스 감독이 이제 워낙 수비에 좀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 이 좀 꼽히지 못한 재능들을 한번 내가 갱생을 시켜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만약에 두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뭐 어느 정도의 좀 스텝업을 할 수 있다면 네, 텍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드미코 라이언스 감독의 가치도 함께 올라갈 수 있겠죠. CJ 핸더슨을 살려냈다고? 제프 음, 후크다를 살려냈다고? 뭐 이런 뭐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감독 개인에게도 뭐 팀 성적과는 또 별개로 네, 굉장히 좀 뭐 흥미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쪽에서는 그 지난 시즌에 부상 결장이 좀 많았었던 지미 워드 선수의 백업 내지는 이제 장기적인 대체자 역할을 맡길 이 케일런 블록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지명이 된 선수고 이 선수는 이제 USC를 나왔는데 대학 시절에는 이제 인터셉션 쪽에 좀 특장점이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 장점이 또 잘 발휘된다면 또 기존 선수들에게도 좀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공격 쪽에서는 완성도를 좀 갖췄다. 그리고 수비 쪽에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갔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그 뎁스를 보면 뭐 지난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억가를 당하지 않는다면 지구 우승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지구 내의 경쟁이 아니라 컨퍼런스 내의 경쟁으로 갔을 때 또 항상 이제 AFC 쪽에서는 모두가 꺾고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잖아요. 캔자스시티 칩스를 상대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늠해 보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CJ 스트라우드의 가능성을 지켜본다 정도의 목표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좀 뭐 한꺼번에 뭐 세 계단, 네 계단에 좀 올라간 느낌이에요. 예, 음. 그러니까 어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지구 우승을 차지한다 이런 것들은 뭐 한 2년, 3년 뒤쯤의 목표로 나름 뭐 플랜을 세웠을 텐데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벌써 1년 만에 왔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다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더 높은 곳을 좀 바라봐야 되는 휴스턴의 상황이고 뭐 결국 말씀해주신 이제 칩스, 뭐 레이븐스 같은 이제 AFC의 강팀들을 뭐 플레이오프에서 한번 넘어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좀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시즌 막판에 또 그 팀들과 연전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정규 시즌에서 한번 일단 그 가능성을 먼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사실 휴스턴 텍산스가 이제 창단한 지 얼마 안 된 뭐 비교적 신생 팀이기는 하지만 아직 그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도 한 번도 도달을 하지를 못했던 그런 좀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좀 막혔기 때문에 뭐 드션 왓슨이라던가 뭐 JJ 와트라던가 이제 굉장히 훌륭한 뭐 팀의 얼굴이 되는 스타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디비저널 라운드의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과연 CJ 스트라우드가 뭐 스테펀 딕스라던가 뭐 조 믹슨이라던가 이런 이제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들과 함께 어떤 팀의 새로운 역사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휴스턴 텍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